이 전광판 월 임대료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퍼티 파트너스입니다. 제목이나 썸네일을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신사동, 논현동, 청담동을 끼고 있는 도산대로에 대한 이야기와 도산대로의 2023년 최근 매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산대로의 도로명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도산대로의 개발 호재로는 2028년도 예정인 미래신사선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강남역부터 신사역까지 신분당선은 이미 작년 2022년 5월에 개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산대로는 노선 상업지로 이루어져 있어 빨간 부분은 일반 상업지이고 노란 부분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2014년 7월 이전에는 빨간 부분 일반 상업지 비율이 많았으면 전체를 일반 상업지로 건축 허가를 내주었으나 이후에는 가중평균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의 용적률 800%로 높게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사역 사거리에서 청담 사거리까지 도산대로를 임장할 예정인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신사역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최근에 되게 핫했던 솔로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솔로지옥에 출연하면서 덱스님과 좋은 케미를 보였던 신슬기님, 그분의 아버지 신용호 원장님께서 소유하신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15년도에 765억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18년도에 건물을 새로 지으셨습니다. 대지는 413평이고 연면적은 4174평입니다. 일부 층은 바이오 성형외과로 직영으로 사용하고 계시며 그다음에 나머지 층은 임대를 주신 걸로 보였습니다. 현재 랜드북에 건물 가격을 제외하고 토지 추정가는 약 1662억 원입니다. 찾아보니 신용호 원장님께서는 국제봉사 활동까지 여러 선행을 하셨더라고요. 신사역 메인 출구 8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두 번째 건물입니다. 제가 처음에 빌딩 중개법인 22살에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진행을 했던 물건이었는데 지금 드디어 거래가 됐네요. 그때 당시에는 평당 1억 후반에 진행을 했는데 항상 계약을 하자고 하면은 소유자분께서 금액을 올렸었던지라 지금 현재 도산대로 평당 금액의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2023년 2월에 거래가 됐고 매매 금액은 500억, 평당 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는 99평, 연면적은 257평입니다. 이 물건은 수익률이 약 1%대로 정말 적게 나오고 있으며 매도자 명도 조건도 아니었으므로 매수자가 매입 후 바로 건축 행위를 못하고 추후 임차인과 명도 협의를 진행을 한 다음에 신축을 해야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현재 고금리 빌딩 시장에서 이러한 물건들이 거래가 되는 걸 보면은 역시 부동산 투자는 입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명도가 완료된 다음에 어떻게 신축이 될지 되게 기대가 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을지병원 사거리에 위치한 세 번째 건물입니다. 본 물건은 야구선수 박찬호 선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빌딩입니다. 유명인 투자 성공 사례로 항상 언급이 되시는 분이신데 이 물건을 박찬호님께서 2003년도에 65억 주고 매입을 하셔가지고 2005년도에 약 70억을 들여가지고 신축한 건물입니다. 대지는 208평이고 연면적은 1677평입니다. 현재 랜드북에 건물 가격을 제외하고 토지 추정가는 약 480억입니다. 을지병원 사거리와 도산공원 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본 물건은 웹툰 작가 박태준님께서 소유하신 물건입니다. 2022년도에 거래를 하셨고 매매 금액은 790억, 대지는 268평, 연면적은 1603평입니다. 웹툰 작가 박태준님께서는 매매 금액 790억 중 685억을 대출을 받으셨으며 부대비용 제외하고 현금 약 105억으로 투자하신 물건입니다. 빌딩만 지금 현재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며 총 매매 금액을 합치면 보유하신 부동산이 약 10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금리인 현 빌딩 시장에서 공격적이게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박태준님께서는 본업인 웹툰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 또한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박태준님 개인 유튜브를 봤는데 웬만한 동기부여 영상보다 더 자극받게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학동 사거리에 위치한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본 물건은 빅뱅의 대성님께서 소유하신 물건입니다. 2017년도에 거래를 하셨고 매매 금액은 310억, 대지는 275평, 연면적은 1218평, 1층에는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고 대성님이 매입 당시에 상층부에 유용업소가 입점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때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상층부 임차인의 명도를 하여 리모델링 후 병원으로 재임차 구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랜드북에서는 건물 가격을 제외하고 토지 추정가는 659억입니다. 학동 사거리에 위치한 여섯 번째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청담동 맥도날드 바로 옆에 전광판 건물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2021년도에 거래가 됐고 매매 금액은 400억, 대지는 100평, 연면적은 896평입니다. 이 물건이 2021년도에 400억에 거래가 되면서 도산대로의 최고의 평당가를 찍었습니다. 본 물건의 임대료가 2억 2천만 원이 나왔는데
당시에 강남의 연 수익률이 약 6.6%가 됐던 물건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전광판 때문입니다. 이 전광판 월 임대료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건물 임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1억인데 전광판 수입 1억 2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더해 수익률을 극대화하여 매각한 전 매도자분은 정말 최고의 디벨로퍼라고 생각합니다. 학동 사거리, 청담 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7번째 건물입니다. 고금리로 거래가 한창 안 나오던 23년 1월에 거래가 된 재건축 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에 나왔을 때 정말 괜찮은 금액대에 나오다 보니까 아마 빌딩 중개법인에서는 손님분들께 다 추천을 드렸던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3년 1월에 거래가 됐고 매매 금액은 446억 5천만 원, 대지는 178평, 연면적은 428평. 소유자분 사정상 정말 급하게 진행을 했던 물건이고 2023년 기준으로 평당 약 2억 6천만 원으로 정말 저렴하게 매각한 물건이었습니다. 매도자분께서 전층 임차인을 명도해 주시는 조건으로 명도 이슈 없이 매수자분께서는 매입 후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싸게 팔린 이유는 재건축 부지이다 보니까 시장이 고금리인 상황도 컸고 건축자재 값이 많이 오른 것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에 도산대로에 투자한 물건 중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성남 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8번째 건물입니다. 1층에 페라리가 들어간 이 물건은 2023년도에 경매로 거래가 되었는데 평당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되어 이슈가 되게 많이 됐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가는 약 976억이었고 낙찰가는 1250억이며 입찰자 수는 4명이었습니다. 낙찰 시점은 23년 4월에 낙찰이 됐고 낙찰 가격은 1250억, 대지는 282평, 연면적은 2734평입니다.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당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된 이유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800% 다 받은 물건이며 추후에 위례 신사선이 개통 시에 초역세권에 위치한 물건이다 보니까 높은 금액에 낙찰자분께서는 감정가보다 더 높게 금액을 적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산대로편 임장에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임장을 실제로 하실 때 실거래가 어플을 보시면서 이게 왜 비싸게 팔렸는지 또 이 물건은 왜 싸게 팔렸는지 항상 고민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자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더 싸게 나온 물건일 수도 있겠지만은 비싸게 팔리는 물건은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싸게 팔리는 물건은 또 싸게 팔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많은 프로테크 기업 덕분에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고금리인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프라퍼티 파트너스였습니다.